고등학교를 2주 만에 졸업한 남자. 미국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간 이 남자는 영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3일 만에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마스터. 또다시 며칠 만에 3학년 교과서도 전부 읽고 난 뒤에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나는 고등학교가 필요 없으니 대학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후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일본에 돌아와 소프트뱅크를 차리게 됩니다. NTT 도코모 KDDI와 함께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3대 통신 회사로 초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야후재팬에 이어 미국의 3위 이동 통신 회사인 스프린트를 216억 달러, 하나로 25조 4,520억 원에 인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은 토요타와 NTT 도코모에 이어 일본 3대 기업으로까지 커버렸고, 포브스의 조사에 따르면 손정희 회장의 재산 규모는 24 빌리언 달러, 하나로 28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국 부자 순위 1위인 이건희 회장보다 재산이 8조 원 더 많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알리바바에 200억 원을 투자해 59조 원으로 불린 3만%라는 초능력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인물로도 유명하죠. 이렇게 초대형 투자들에서 놀라운 수준의 성공을 거두다 보니 투자의 신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손정희 회장을 롤모델로 삼는 전세계 투자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프트뱅크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120조 원에 육박하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전 세계에서 영업 중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최근 1년 동안 우버의 적자는 10조 원에 육박하고, 우버를 공동 창업한 트래버스 켈러닝마저 주식 대부분을 팔아버리고 회사를 떠나버렸지만 상당수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손정희인데. 원래 미래산업에 투자하다 보면 투자 초기에는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하지. 소프트뱅크는 치킨 게임을 하는 거야. 처음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우버를 통해 돈을 벌기도 전에 완전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국가에서 한꺼번에 말이죠. 유럽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된 곳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런던인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런던에서 면허를 박탈당했다라며 런던 교통국 TfL은 우버가 승객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위반 사항 및 우버의 실패 패턴을 확인했다라고 면허 박탈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버에 정식 등록한 운전자가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이 14,000번 넘게 승객을 태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유럽 국가 중 하나였던 만큼 우버가 받을 타격은 상당합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지역 법원도 우버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버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렌터카 사업자들의 차량 공유 신호 보내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P2P, 즉 일반 사람들이 우버 운전자로 등록한 일반인을 택시처럼 부르는 방식인데요. 독일은 이와 달리 렌터카 사업자들이 우버 운전자들이죠. 따라서 우버 자체를 금지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최고재판소가 이미 우버를 기술 플랫폼의 혁신 기업이 아닌 단순 운송회사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일반인 운전자를 부르는 P2P 방식의 차량 공유 서비스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콜롬비아에서도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콜롬비아 현지 택시 회사인 코테크가 우버를 고소했고, 콜롬비아의 정부기관 SRC는 우버가 시장 규칙을 위반했다 밝히며 우버에 대한 영업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핵심인 우버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가운데 소프트뱅크가 9.9%의 지분을 사들인 캐나다의 리튬 광산 개발 기업까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의 와부치라는 회사인데요. 리튬 광산 개발에 3천억 원 이상을 초과로 지출해 버렸다며 운영을 중단하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여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한국 기업 때문에 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린 일본의 대기업도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LNG 사업을 영원히 포기한 것인데요. 한국의 현대, 삼성,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무려 80%를 싹쓸이 해버렸기 때문이죠.
나머지 20%도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조선사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도전 정신이 사라진 일본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마저 이렇게 끝을 모르고 추락해버리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일본 경제의 미래. 일본 정치판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일본 정치계의 앞날을 색깔로 표현하면 반타블랙. 반타블랙은 세상에서 가장 검은 검은색으로 피 흡수율이 99.965%, 마치 블랙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벚꽃 스캔들과 한국과의 외교 실패 이후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회생이 불가능한 듯 보이고, 포스트 아베라 불리며 자민당에서 아베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됐던 고이즈미 주니치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가 기혼 여성과의 불륜 소식에 이어 하룻밤에 100만원이 넘는 호텔 숙박 비용을 정치자금 관리단체의 명의로 지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를 갑작스럽게 결정하자 한국 정부도 일본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는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일본인의 비자 입국 무기한 정지 방침을 발표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왜 하필 이 시기에 입국을 금지시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한때 숫자가 급증했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더니 뒤늦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은 11년째 총 7,513명이 되었고 어제 하루 131명이 늘며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도 사흘 연속 50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지난 9일 하루 동안 불과 19명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 일본인은 오히려 지금 일본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데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입국 제한에 어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동안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청정국이라 자랑했던 인도네시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전파해 최초로 2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 게 일본인이라면서 지금 일본인 입점이나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일 일본으로 돌아가 확정 진단을 받은 40세 일본인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를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세 나라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트남은 일본의 뒤늦은 통보에 놀라 이 남성과 만난 72명을 격리시켰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1월 27일 이후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인을 통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도 일본 남성의 행적을 파악하고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난 6일 일본에 다녀온 40대 필리핀 남성이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하와이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이 자국으로 돌아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60대 일본 부부는 하와이에 가서 마우이 오아후에 방문하고 그랜드 힐튼 와이키키에서 묵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하와이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인 방문 이후 한 명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본항공 한 승무원이 미국 시카고에서 도쿄로 돌아와 판정을 받아 비행기 탑승객들은 물론 미국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10일 한국과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와 이란의 일부 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CNN은 일본 정부가 소극적으로 테스트해서 발표하는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했고 일본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실제 숫자는 10,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실제는 한국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자국의 상태를 숨기면서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억지로 버텨온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베는 그동안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엔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으로 인해 이틀 동안 주가가 7% 이상 폭락하고 10여일 만에 엔화 가치가 무려 9.8%나 폭등했습니다. 엔화 폭등은 최근 고전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과 한국 관광객이 50%가 넘게 차지하는 일본 관광업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까지 시행한 만큼 소매 및 서비스 산업의 어려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한국 관광객이 급감해서 피해를 본 일본 관광업은 이젠 중국인들까지 안 오면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도 지금 상황으로는 취소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본 NHK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45%가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도쿄도지사는 4월 말까지 종식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 도쿄올림픽은 사정상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만약 취소된다면 300조 이상의 엄청난 경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는 일본이 방사능에서 완전히 극복했다면서 전 세계인들을 도쿄올림픽에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괜찮다고 하며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려 했지만 이젠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의 아베 정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부흥을 외쳤던 일본 아베 정권은 세계적인 악재로 해외 지도자들이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연일 한국은 이렇게 대처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단결하는데 한국에서의 검사 능력은 등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잘하고 있다 라고 자랑을 하다가 크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방정에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지만 지금 상황은 말장난할 때가 전혀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즈는 하루에 1만 4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빠른 증가는 트럼프가 초기에 광범위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도 주 정부들이 각자 대책을 세우는 등 미국 행정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 8일 동안 검사 숫자가 한국이 8주간 실시한 것보다 더 많았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매일 듣고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할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이다. 라면서 자신이 한국 전문가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의견은 백악관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이 폭스뉴스에서 했던 말입니다. 벅스 조정관이 한국이 지금까지 29만 명을 검사했는데 미국은 8일 만에 30만 명이 넘었다. 라면서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도리어 트럼프 행정부의 뒷북 대처 때문에 미국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25일 미국이 세계적인 악재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으니까요. 미국 언론들은 이미 한국과 비교하면서 미국은 이미 실패했다. 어느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지를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트럼프와 행정부의 횡설수설이 지금 큰 화를 키우고 있다. 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거짓말로 여론을 바꾸어 보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트럼프의 자랑질에 대해 미국의 과학 전문 언론 라이브 사이언스에서는 아예 기사 제목으로 아니다. 미국은 8일 동안 한국의 8주보다 더 많은 사람을 검사하지 않았다. 라고 헤드라인을 크게 뽑을 정도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아예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은 1월 3일 이후 34만 8,582개의 테스트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행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 주 보건소와 여러 기관 실험실에서 긴급하게 수행한 결과치를 모은 것뿐이다. 특히 한국의 테스트 속도는 미국보다 6배나 더 빠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은 미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사이트인 데일리 코스에서도 한국처럼 하려면 미국은 수백만 번의 테스트를 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그 입을 다물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5,500만 명이고 미국은 3억 4천만 명인데 이제 와서 한국과 숫자를 비교하느냐. 한국은 29만 명을 테스트해 28명이 음성일 정도로 적극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검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이다. 라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한 트럼프는 미국을 중국이나 이탈리아와는 다른 형태의 아주 나쁜 케이스로 만들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미국 언론들에서는 트럼프의 거짓말 인터뷰와 트위터를 기사화하는 것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일치단결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도리어 세계적인 악재의 해결에 더 큰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불쾌한 라이브쇼는 이미 위험에 처한 미국의 국가 위기에 더 큰 혼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과 엉터리 아이디어를 포장해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세계적인 악재가 덮쳐서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 미국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입방정을 떤 트럼프는 크게 말실수를 한 거죠. 트럼프는 빨리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장난이나 하지 말고 말이죠. 그나저나 미국인들이 한국 국민들처럼 일치 단결하고 협조할까요?